DVD 오늘 소개할 현장 연구자는 박용수 현장 연구자입니다. 빨리 와요. 빨리 와요. 네, 현장 연구자들을 심층적으로 하나하나 모아서 찾아서 소개해드리는 DVD 이렇게 한 번만 더 찾아서 그다음 모아서야. 마이크 어떡해. 난 좋은데. 마이크 찾아. 나는 재밌을 것 같아, 이것도. 그러니까 박용수 현장 연구자는 지역에서 자신과 사회가 가난과 어려움으로부터 온전히 해방되고 평화로워지기를 꿈꾸며 광진 지역에서 집요하게 인내하면서 활동하는 조직가이면서 동시에 사회적 자본이나 시민성, 영성과 관련된 다양한 연구를 하고 있는 현장 연구자이기도 합니다. 게다가 최근에는 100만 유튜버를 꿈꾸면서 100명의 회원을 거느리고 있는 유튜버로도 활동하고 계신데요. 심지어 채널을 3개나 운영하고 있다고 합니다. 어떻게 그것도 가능한지 그것도 잠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바로 모셔보도록 할까요? 네. 박수로 맞이하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앞서 소개 간단히 해주시긴 했는데요. 먼저 운영하시는 그 유튜버 버전으로 직접 자기소개 한번 부탁드립니다. 제 유튜버는 제 소개는 없습니다. 그래서 소개할 건 없고요. 다만 이제 집요하다고 소개해 주셨는데 사실 집요하진 않고요. 끈기 있다 이렇게 소개해 주시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집요와 끈기는 차이가 어떤 차이가? 크죠. 집요한 것은 네. 막 옆에 붙어서 네. 해달라기까지 막 이렇게 하는 것이고 끈기가 있다는 것은 네. 좀 해줘. 이렇게 하고 난 다음에 한참 기다렸다가 다음 달에 좀 해줘. 오랜 시간 동안. 뜨문뜨문. 네, 뜨문뜨문. 압력을 가하는 거군요. 네. 뜨문뜨문 오랫동안은 잘합니다. 그러니까 단기간에 하는 건 집요고, 단기간에 실적을 내려고 그러니까 하는 단기간에 건. 강도를 높여서 하는 게 그러니까. 집요한 거고. 약하게 길게 하는 게 끈기 있는 거. 끈기는 거고. 새로운 거 알았습니다. 예. 그래서 그런지 뭔가 약간 끈기, 집요 이런 얘기 하시니까 목사님 같은 느낌도 나긴 하는데요. 원래 신학을 전공하셨다고 들었어요. 그죠? 네, 한때 순수한 마음으로 그러려고 했었는데요. 네. 목회자의 길은 걷지 않고 지금 현장 연구자로서의 활동가로서의 길을 걷고 계신 거잖아요. 뭔가 그렇죠. 그렇게 된 이유가 있을까요? 현장 연구자는 사실 희미하고요. 목사는 될 뻔했다가 목사 안수까지는 제가 안 받았고 대신 학부를 신학을 했죠. 그 신학을 했던 이제 배경은 제가 광진구, 서울시 광진구에서 활동하는데 광진구에서 태어났어요. 태어난 데서 활동하고 계시는 거군요. 네네. 뭐 어떻게 우연히 그렇게 됐는데. 우연히 원래 네. 그렇게 목표한 건 아니었고. 우연히 태어났다고요? 그래서 부모님이 저를 이제 다리 밑에서 주웠다고 했으니까. 진짜 우연이네요. 우연히 태어났는데. 광진다리는 아닌데. 광진다리. 어디 다리인지 잘 모르겠습니다. 네. 하여튼 뭐 그런데요. 네네. 이제 저희 부모님이 늘 말씀하시듯이 사업을 크게 했다가 말아 먹었다 늘 이렇게 얘기하시잖아요. 네. 그래서 제가 그 도시빈민으로 반평생을 관지하에서 이렇게 자랐는데 너무 이제 생활이 힘들고 하니까 어머님이 교회에 다니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순진한 마음으로 그때 어머님 따라 다니면서 교회를 이제 다녔다가 의지할 곳이 신앙밖에 없어서 신앙생활을 깊이 하다 보니 너무 자연스러운 거였군요. 신학을 그러면 내가 전공하겠다. 그렇죠. 네네. 저는 이제 대학보다는 빨리 공장에 가서 돈을 벌겠다 이렇게 이제 얘기했는데 이제 어떻게든 대학을 보내려고 하시는 부모님이 자꾸 얘기를 하면서 그러면은 뭐 굳이 대학을 갈 필요가 없으나 굳이 간다면 신학을 하겠다 이렇게 해서. 그럼 부모님은 신학하는 거는 되게 찬성을 해주셨나요? 그것도 반대하셨죠. 반대하셨어요. 근데 그렇게 어렵게 갔는데 왜 신학을 그럼 포기하신 거예요? 그 신학교를 들어가서 보통 이제 신학 1학년 과정이나 2학년 과정부터 교회 가서 전도사
생활을 네. 해요. 그래서 그때서부터 그냥 신자로 있을 때보다는 더 깊이 교회에 대해서 알기 시작하는 거죠. 그렇죠. 교회를 통해서 조금 가난의 문제라든가 또는 가난에 의한 상처 이런 것들이 계속 있었는데 그런 것들을 조금 치유해 보려고 했다가 교회에서는 그걸 못 찾았고 그래서 고민을 많이 했어요. 교회를 그만두고 그럴 바에 돈이라도 좀 벌어보자 이렇게 생각해서 7년, 8년 정도 일반 직장에서 일을 했는데 그때 돈은 좀 벌었어요. 잘 벌었는데 한 7, 8년 일을 하다 보니까 희한하게 자꾸 이제 공허한 생각이 되게 많이 들더라고요. 이렇게 조금 더 옛날의 어떤 신앙이라든가 옛날의 모습 이런 것들을 좀 회귀하면서 이렇게 돈만 버는 것이 아니라 뭔가 좀 다른 일을 찾아봐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을 해서 그러니까 물질적인 풍요로움이 좀 쌓이니까 그렇죠. 정신적인 부분에 대한 갈망이 막 생기기 시작한 거군요. 쌓이니까? 좀 버셨다고 하시죠. 조금 벌었죠. 네. 쌓이지는 않았어요. 좀 벌었는데 직장 다니면서 야간에 건국대학교 사회복지학과를 다니기 시작했어요. 그때 이제 광진 지역에서 학생운동 했던 민 땡땡이라는 이름 얘기해도 돼요? 되죠. 네. 여기가. 민동세라는 친구가 있어요. 네. 그때 이제 민동세 씨가 활동했던 그 시민단체 이름이 광진 주민연대였어요. 그 광진 주민연대가 광진 지역 자활센터라는 사회복지 시설을 위탁받게 될 즈음에 그때 한번 같이 일을 해보자라고 이제 요청을 해서 고민을 좀 했고 그때 이제 광진 지역자활센터의 시설 목적은 가난한 사람들, 행정용어로 얘기하면 수급자, 그런데 이제 제 용어로 얘기하면 도시 빈민, 저 같은 이제 반지하에 사는 도시 빈민들의 가난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이제 사회복지 사업을 하는 거다 이렇게 이제 들어서 그러면은 그게 저한테는 어떻게 보면 교회와 같이 교회처럼 또 하나의 제 아픔을 해소할 수 있는 기회가 되겠다 이렇게 생각돼서 다니던 고액의 직장을 그만두고 이쪽으로 이렇게 고액의 직장을. 고액, 네, 강조하고 싶은 고액입니다. 그러니까 어쨌든 이제 이거 한번 해볼래? 이렇게 꼬드김을 당해서 우연찮은 기회 그러면 지역 활동을 하시게 된 거잖아요. 고액의 연봉을 이제 포기하면서까지 네, 강조하셨는데 재밌으라고 얘기한 건데 이것도 이제 1년을 꾸준히 얘기하더라고요. 1년을 같이 해보자. 그래서 집요하지 않게. 집요하지 않고. 그게 정말 네. 중요하네요. 오랫동안 동네에서 이제 같이 하다 보면 집요하면 만나기 싫잖아요. 맞아요. 근데 술은 집요하게 먹었잖아요. 네. 이제 그때는 잘 몰랐는데 이런 결정을 했던 것 같아요. 내가 다시 가난을 선택한다? 뭐 이런 느낌? 아니면 가난한 사람과 함께 그러면 끝까지 좀 해볼까? 이런 의지였던 것 같아요. 돌아보니까. 실제 이제 가난하면서 겪는 여러 가지 어려움과 아픔과 고통이 있잖아요. 저한테는 상처로 있는 것 같고, 그거를 이제 치유할 수 있는 그런 기회, 또는 이제 그 아픔을 제가 이제 어떻게 해소할까를 이제 계속 찾았던 것 같고, 관계를 회복하는 쪽으로 상처 회복을 할 수 있다고 생각했던 것 같아요. 지금 돌이켜보면. 자신이 선택한 길이긴 한데, 후회나 뭐 그런 걸 좀 해본 적은 없으세요? 가난을 선택한다는 이 결단이 있었기 때문에 그 후부터는 후회는 안 했던 것 같고 그냥 그 길을 쭉 달렸던 것 같고 실제 가난한 사람들과 함께 일을 하면서 제 마음의 상처가 많이 회복되는 것을 느꼈어요. 그래서 이제 자활을 한 10년 이상 하다가 아까 이제 광진 사회적 경제 네트워크 말씀하셨는데 그 자활 사업의 확장으로 지역의 네트워크까지 이렇게 연결된 것 같아요. 어쨌건 자신이 가난한 삶을 살았고 그렇기 때문에 가난이라는 문제에 대해서 더 관심을 갖게 된 거는 이제 자연스러운 어떤 거였다라고 보는데 근데 솔직히 가난이라는 것은 나라님도 해결 못한다라고 막 그러잖아요.
정말 근데 가난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까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해결하려고 안 하고요. 함께 하려고 하는 것 같아요. 제가 우연히 영상을 하나 봤는데 가장 큰 연대는 함께 해주는 거다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그래서 가난한 사람과 함께 한다는 것 자체로 의미를 가졌던 것 같고 그분들하고 먼저 첫 번째 했던 것은 관계를 회복하는 걸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 관계 회복을 통해서 돈을 버는 것하고 돈을 벌기 위해 그냥 일을 하는 것은 다른 것 같아요. 그러니까 관계를 회복하고 그 관계의 힘으로 공동체의 힘으로 사회적 자본이 축적되면서 그걸 통해서 돈이 벌리면 그것으로 조금 더 공동체가 강해지고 관계가 튼튼해지고 좀 더 서로 간의 행복이 커지는 것 같고 돈을 목적으로 서로 이렇게 만나게 되면 오히려 좀 더 갈등이 더 생기는 것 같고 서로 좀 신뢰하고 어려움을 함께 이겨내 보자 이렇게 함께함을 좀 더 강조했던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근데 사실 그게 말이 쉬워서 그렇지 오히려 돈 벌자 하는 게 더 쉽잖아요. 어떻게 보면 그게 더 돈 유발하기도 쉽고 근데 이렇게 쉽지 않은 일을 지속적으로 간다는 게 좀 그렇게 간단한 일은 아닌 것 같은데 이걸 꾸준하게 움직이게 할 수 있는 그런 원동력? 힘은 어디서 나오는 건지 혹시? 네. 네. 이제 장안에 오시는 이제 수급자분들의 어떤 역량이 실제 자본주의 시장 경쟁에서 떨어진 사람들이 자활에 오잖아요. 그분들한테 어떤 역량을 갖춰서 돈을 벌어보자 이렇게 얘기하는 건 되게 사실 어려워요, 오히려. 돈을 벌 수 있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는 사실 어렵고 뻥치는 것 같고, 그래서 그 얘기보다는 우리 함께 모여서 우리 혼자의 힘으로는 어려우니까 모여서 그 문제를 같이 해결해 봐요. 이렇게 자연스럽게 얘기했던 것 같아요. 네. 그래서 그런 관계가 계속 모이고, 지금도 그 관계가 계속 지속되고, 그 관계가 쌓이고, 그리고 그 관계 자체로 인해서 하나의 조직들이 또 만들어지고 하는 그 힘이 계속 소진되지 않고 눈덩이처럼 불어나는 것 같고요. 그게 이제 활동의 힘인 것 같고, 저 개인적으로는 이제 제가 2010년 정도부터 1시간 정도를 명상을 해요. 근데 저 나름대로는 워낙 제가 이제 사람들을 많이 만나니까 제가 I거든요, 성격이. 혼자만의 시간. 아침에는 명상을 하고 밤에는 술을 먹고. 명상과 술로 그러면 버티시는 거군요. 그래서 아침에는 I, 저녁에는 E. 아니, 술을 먹으면 I로 들어가죠. 그 어른 아이 할 때 아이인 것 같아요. 좋습니다. 뭔 말이야? 제가 하고 싶은 얘기인데 감히 말을 못했습니다. 어른 아이. 네, 역시 박사님. 네. 하여튼, 네. 그래서 명상을 교회를 다니지만 기도할 때 관상 기도라고 빈민운동 하셨던 신부님 중에 김땡일이라는 김홍일 얘기하세요. 왜 자꾸 땡을 붙여요? 무슨 땡땡도 아니고. 재밌으라고 그래. 재밌으라고. 네. 깊은 의도가 있었는데. 역시 유튜버는 다릅니다. 달라요. 네. 김홍일 신부님이라고 계셨는데 기독교 쪽의 베이스는 왜 통성기도 하잖아요. 그런데 이제 그분은 관상기도. 여기서 이제 관상이라는 뜻은 어떤 것을 그냥 바라보는 거예요. 계속 바라보면 내 안에 통찰이 생기고 내 안에 힘이 생기는 기도인데 그 관상기도를 배워서 2010년도에 아침부터 했던 것 같아요. 그 직장 생활 하시면서 그렇지, 고액 연봉자. 연봉 다 포기하고 어쨌든 이 지역에서 다시 돌아와서 활동을 하시는데 가족의 동의를 얻거나 지지를 얻는데 사실 쉽지는 않았을 것 같아요. 경제적인 부분에서도 그렇고 그런 부분들은 어떻게 해결을 하셨을까요? 저희 와이프께서 허락을 흔쾌히 해주시긴 했지만 제가 한 달의 생활비는 계속적으로 꼭 가져가겠다 이렇게 해서 실제 이제 그때 가난한 사람들과 같이 하는 활동을 했지만 자활센터라는 사회복지시설에서 일을 하면서 급여를 계속 받는 활동을 했고 지금도 엔잡러로 벌어서 집에 갖다 주고 이거는 꾸준히 하고 있어요. 그래서 가족들의 반대는 없지 않을까. 유튜버로는 그닥 수입 있는 건 아니시죠? 세계지만. 세계인데요.
제가 시작한 지 작년 12월에, 작년 12월에. 아직 신입 유튜버. 신입 유튜버고요. 네, 저는 그래도 기대하고 있습니다. 유튜버로 뭔가 생활비를 벌 수 있다. 이런. 네. 세계 유튜브로 예. 한 달에 300만 원만 벌었어요. 어떻게 계산이 나오셨나요? 어떻게 하면? 그냥 기대하는 거죠. 여러분들 여기 구독 많이 눌러주세요. 네. 제 유튜브 소개. 네. 나중에 번외편 할 때 잠깐. 네. 네. 그때 하시죠. 진행을 먼저 하시네요. 역시 유튜버라는 진행까지 아무 때나 막 들어와서 욕심을 내시네요. 뭐 어쨌든 사실은 인생의 굴곡이라고 할까 이런 게 되게 변형들이 많이 있었던 것 같은데 지금의 길로 이제 굳어져서 쭉 오고 계시다는 느낌은 드는데요. 다시 태어나도 그러면 이 길을 계속 갈 생각이신가요? 아니, 다시 태어나고 싶진 않아요. 다시 태어나고 네. 싶죠. 이 길을 가는 게 저한테는 조금 지금은 행복하지만 고통스러웠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걸 좀 반복하고 싶지는 않고 이대로 제 비전을 완성해서 이번 생에 끝내고 싶습니다. 네, 지금까지 인간 박용수를 알아보는 시간이었습니다. 자신의 가난했던 성장 배경을 부정하지 않고 오히려 이정표로 꾸준히 그 길을 걸어왔다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그러한 인간 박용수가 구체적으로 어떻게 활동으로서 그걸 발현시키고 있는지 여러분 사뭇 궁금하지 않으신가요? 자, 이제부터는 그 활동의 영역으로 들어가 볼까 합니다. 자, 그럼 기대해 주시고 잠시 후에 봐요. 들어와.